키움 히어로즈가 부진한 외국인 타자 트렌턴 브룩스를 방출하고 캐스턴 히우라 선수를 영입했다고 18일 발표를 했습니다. 연봉은 $40만, 옵션은 $10만 달러입니다. 사실 브룩스 선수에 대해서 말들이 많이 있었어요. 경기력도 그렇고 태엽 논란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선수였는데 또 키움이 좀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이번에 새로 영입한 히우라 선수는 일본계 미국인 아버지, 중국계 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시아계 출신 내야수입니다. 저는 이 히우라 선수 이번 스프링 캠프 메이저리그 때 봤어요. 보셨어요? LA 다저스. 네네. LA 다저스 마지막 때, 팀이었죠. 네네. 그래서 김혜선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선수가 다저스 영입이 됐을 때, 김혜선 선수 자리, 그러니까 내야수니까 경쟁자. 뭐 경쟁이 아니냐라고 했는데 4월 3일 방출이 됐었죠. 유망주 시절엔 정말 대단했습니다. 1라운드니까. 네, 2017년 드래프트 1라운드 9순위로 미러키 브루스에 지명이 됐었고 2019년 MLB.com 전체 유망주 순위 20위에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유망주 시절에 이 정교함이 뛰어난 그 내야수로 평가를 받았는데 2019년 5월에 그 빅리그에 데뷔했으니까 굉장히 빠른 시간에 그러네요. 데뷔를 한 거죠. 네. 장성호네. TV로 얘기하면 장성호. 근데 84경기에 3할에 네. 20홈런 가까운 OPS가 잘한 0.9니까 엄청 잘한 거죠, 사실. 그렇죠. 2022 시즌까지는 미러키에서 활약하다가 에인절스 또 콜로라도 로키스를 거친 후 2월 13일 LA 다저스와 스플릿 계약 형태로 팀에 합류를 했는데 결국은 방출이 됐습니다. 그 방출 이후에 소속팀 없이 개인 훈련을 이어왔다고 해요. 저희가 메이저리그 통산 6시즌 동안 302경기에 출전해서 타율이 2할 3푼 5리였고 2019년 데뷔했을 때 그 해에 19홈런으로 굉장히 더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선수였는데 이후에는 점점점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고 이 선수에 대해서 키움도 알고 있더라고요. 수비 지표가 안 좋아요. 네. 삼진 비율 높네요. 네, 삼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단 어떻게 보셨어요? 메카닉을 좀 저는 봐주세요. 이제 뭐 기술적인 부분을 이제 영상으로 이제 본다고 해서 그 선수를 뭐 다 알수 있지 정확하게 않죠. 파악하기는 좀 어렵고 일단 스탯으로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파워는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삼진율이 높다는 거는 일단 홈런을 많이 때리는 타자로서는 뭐 운명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긍정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미국보다는 스피드 자체가 이제 우리나라 KBO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거 거기에 빗대어 보면 삼진율은 저는 현저하게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1라운드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계약금도 제가 봤을 때 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거의 300만 불 이상 받았을 거예요. 1라운드 정도면. 그러면 굉장히 그 미국에서도 능력을 인정받은 선수이기 때문에 네. 저는 어떤 이유로 뭐 이렇게 한번 올랐다가 꺾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저는 기본적인 그 자질을 봤을 때는 저는 KBO에서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이 들고 네. 저는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어떤 거냐면 제가 이제 그 NC하고 키움 경기를 중계하고 왔습니다. 이번에 네. 그래서 제가 토요일하고 일요일 중계를 했는데 내려가서 강병식 코치한테 물어봤어요. 또 저랑 절친이니까. 브룩스 어떻게 할 거냐. 그때 모르겠대요. 자기도. 네. 예? 6월 1일 날 지금 뭐 풀리는데 선수들이 많이 풀리는데 그러니까 브룩스 안 바꿔? 그랬더니 자기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하루 만에 발표가 났네요. 근데 이해해 주세요. 모르겠어요. 왜냐면 보세요. 그러니까 외국인 선수 얘기를 단장들한테 누나가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네. 그러면 원론적인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투트랙으로 가죠. 우리는 기회 더 줘야죠. 투트랙으로 갑니다. 그럼 다음 날 발표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게 외국인 선수. 제가 서운해하면 안 되겠네요. 서운해하지 마. 아니 저는 이제 취재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면 어떤 선수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1군 복귀든 아니면 해외 영입이든 알고서 물어봐요. 그럼요. 그럼 일부 단장들은 저 보고 못 받았는데 아직 이렇게 이래요. 그렇죠. 그리고 다음날 발표가 나거나 아니면 우리가 방송할 때 이미 나와 내용이. 근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저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그럼요. 네, 그건 네, 어쩔 수 없다 생각을. 근데 이제 키움은 지금 하위권에 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중위권이나 그 상위권으로 올라가기 어려운 구조이긴 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투수진들 선발진들은 어느 정도 좀 경쟁력이 생겼기 때문에 이 전에 브룩스 선수 뭐 아쉽지만 브룩스 선수는 빨리 바꿔서야 된다. 왜냐면 브룩스 선수는 경쟁력이 저는 하나도 없다고 봤어요. 왜냐면 KBO 리그 투수가 던진 공에 배트가 약간 밀리는 모습을 제가 봐서 눈을 씻고 외국인 선수인가 하고 봤더니 브룩스 선수더라고요. 근데 사실
예, 바꾸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저는. 네. 이 로젠버그 선수가 워낙 오랫동안 기다렸었잖아요. 네. 예, 비자가 안 나와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그것 때문에 이제 키움도 지금 되게 긴장하고 있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관광 비자로 들어왔다가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사증 번호를 받아야 되는데 아마 정민철 위원은 이거 네. 알 거예요. 네네네. 사증 번호를 받아야 해외에 가서 한국 대사관에서 비자 발급을 받을 수가 있는데 사증 번호가 나오는 데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증이 나오면 아마 가까운 일본으로 가서 맞아요. 일본에 있는 한국 대사관 가서 비자를 발급받을 예정인데 히구라 선수는 일단 들어와서 적응하는 과정 그 한 1, 2주를 적응하는 과정으로 삼고 배팅 훈련도 하고 그리고 그 수비 포지션에 대해서는 주로 1루랑 지명타자 위주로 출전하면서 2루 1루 지명타자 세 자리를 놓고 좀 돌릴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키움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선수들이 이제 나이가 베테랑 선수도 있다 보니까 좀 휴식할 수 그럼요, 있는 그럼요, 시간 그럼요.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히우라 선수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해요. 지금 키움이 공격 지표가 최하위거든요. 다 채워야죠. 거의 채워야죠. 득점이 141득점이고요. 네. 실점이 232실점이니까 득실차가 마이너스 91입니다.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편차고 팀 네. 타율이 2할 2푼 6리니까 음. 이건 빨리 그야말로 공격이 특화된 선수라도 빨리 데려와서 수비 못하더라도 네네. 데려와서 도움을 좀 줘야 됩니다. 아, 네. 아. 부상 복귀 선수들 성적이 울고 웃고 내용인데 시즌 초반 많은 주축 선수들이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각 팀들마다 비상이 걸렸었죠.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1군에 복귀해서 모습을 좀 드러내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띈 선수가 LG 손주영 선수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 방송에서 LG 손주영 선수가 마무리 투수로 보직 전환을 이룰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날인가 DK에서 뭐 손주영 마무리 같은 소리 하고 있니라면서 뭐 DK가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판단은 다들 뭐 그래서 각자의 저는 몫이니까. 쇼츠를 보고서 네. 뭐야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얘기를 하셨지? 그러니까 제가 그래도 취재를 크로스로 해서 이게 말씀을 드린 거였는데 하여튼 그래도 이해합니다 데니얼. 그러니까 손주영은 네, 그냥 누가 봐도 선발 투수인데 네. 갑자기 송주영을 마무리로 기용한다는 거 이해가 안 됐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죠. 우리 예, 충분히. 근데 예. 그때 이제 장성호 위원이 굉장히 잘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LG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바꾸기 네. 싫었을 것이다. 네, 로테이션을 네. 바꾸기 싫었고 손주영이 이제 부상 그 이슈도 있으니까 오히려 짧게 던지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네. 일단 지난 첫 주 손주영 선수의 마무리 기용은 성공적이었어요. 세 차례의 그 세이브 상황 경기에 등판해서 각각 1이닝 무실점을 기록하면서 팀의 승리를 완벽히 지켰습니다. 일단 그 현장을 또 우리 정민철 위원이 중계를 하셨단 중계했죠. 말이에요. 중계했죠.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장면이 좀 인상 깊었어요. 천성호 선수에게 간 타구가 뒤로 빠졌어요. 아, 네. 그러면서 저 기억나요. 조금 이제 안 좋아졌는데 정준재 선수를 번트 기회가 날아간 상황을 삼진을 딱 잡고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고 야, 저도 이제 전문 마무리를 해본 적 없고 한 9세이브 정도 경험은 있는데 선발과는 또 다른 환경이거든요. 근데 그런 걸 봤을 때 영 감독이 그래서 좀 마무리에 대한 생각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영경혁 감독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뭐 구위뿐만 아니라 멘탈이 굉장히 중요한데 손주영은 그 멘탈을 갖췄다. 그래서 마무리를 쓰려 한다. 근데 제가 본 그 경기는 굉장히 터프한 상황인데 그 경기를 그쵸. 그렇게 해주는 거 보니까 또 나무랄 데 없는 마무리 대비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장성호 위원은요. 글쎄요. 이제 뭐 세 경기를 보고 네. 뭐 안착륙을 했다라고 이제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영경혁 감독이 이제 4년째잖아요. 네. 그러면 손주영 선수를 어떻게 보면 이제 발굴을 한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 선수를 발굴했을 때는 그냥 단순하게 공을 던지는 모습만 반해서 발굴했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어떤 성향인지 그리고 뭐 선발로도 가능하고 불펜으로 가능한지 생각을 했을 때 여러 선수들을 생각을 했을 때 손주영도 이 정도의 어떤 그 생각과 그리고 작년에 또 두 자리 승리를 올렸잖아요. 네. 그러면 기량은 또 검증이 된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아마 손주영 선수를 마무리로 이제 기용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두 자릿수 승리를 KBO에서 올렸다는 거는 어느 포지션에 사실 갖다 놔도 제 기량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기량을 또 갖고 있다는 의미로 좀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손주영은 글쎄 모르겠습니다. 고우석 선수가 뭐 올해 돌아올지 내년에 돌아올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선발로 키워야 될 자원이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LG가 낼 수 있는 저는 최상의 마무리 카드로 손주영을 낙점했다는 거는
저는 뭐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네. 네. 부상 대체 외국인 선수들의 단기 계약이 종료되면서 기존의 외국인 선수들이 복귀를 했죠. 부상 기간이 짧았던 LG의 치리노스 선수는 4주 만에 복귀를 했고 하나는 윌켈 에르난데스 선수 열흘 만에 복귀, 또 NC의 랄리 톰슨, 하나의 오웬 화이트 선수도 잘 복귀를 했습니다. 치리노스 선수 저희가 지난 시간에 한 경기 정도 더 보겠다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제가 좀 전해드렸는데 5월 9일 하나전은 3.2이닝 4피안타 4실점을 했고요. 5월 15일 인천 SSG전은 5이닝 4피안타 1탈삼진 3실점을 했습니다. 지금 치리노스의 문제는 팀에서 기대하고 있는 1, 2 선발의 역할을 전혀 해주지 못하고 있는 점인데 4주 만에 돌아와서 치른 복귀전 2경기에서 모두 긴 이닝을 소화하지 못했고 체력적인 측면에서 약점을 보이면서 경기 후반에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민철 위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금요일 경기는 나쁘지 않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15일 경기죠. 인천 랜더스 SSG 랜더스전은 좀 나쁘지 않다고 봤고 그날 투구수가 좀 늘어난 이유 중에 하나가 정준재 선수가 19 이상을 아마 커팅을 했을 겁니다. 맞아. 근데 이제 저는 뭐 그런 과정을 차치하고 이 선수가 과연 감독의 신뢰를 줄 거냐 관점으로 이제 경기를 봤는데 첫 번째 등판이죠. 9일 경기보다는 15일 경기는 저는 좋다고 봤어요. 좋다고 봤고 그래서 아까 저희들도 살짝 얘기를 했지만 기용을 할 겁니다. 당분간. 네. 근데 뭐 개런티는 아니겠죠. 이거 뭐 미국 시장 아까 뭐 말했듯이 단장들은 투트랙으로 갈 네. 거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연경현 감독도 의미심장한 한 말을 했죠. 치리노스는 계속 잘 던져야 된다라는 의미심장한 말인 그렇죠. 거죠. 그 뒤에 얘기는 못 던지면 그렇죠. 바로 바꾸겠다는 점점점이네. 네. 그렇죠. 이 초읽기에 들어간 거예요. 또 그러면서 뭐 그런 사례들이 종종 있잖아요. 뭐 그런 자극을 주면서 이렇게 쭉쭉쭉 가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봤어요. 치리노스 선수가 좀 어려움을 조금 보이다 보니까 다양한 소문이 이제 LG 관련해서 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갑자기 그 텍사스 레인저스 트리플 A에서 활약 중인 로비 알스트롬 선수에 대한 내용이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어요. 뭐 저거 했다며요. 그러니까 팔로우, 네, 팔로잉 LG에서 팔로우 아니 근데 네. 팔로우 하면 다 그렇게 아니 갑자기 그 알스트롬 선수가 갑자기 LG를 팔로우할 이유는 없잖아요. 네. 왜 이유가 없어? 나 네. 뭐 타구 스포츠 좋아하면 아니 팔로우 근데 할수 있지. LG만 아니 그러니까 LG 저기 청소기 좋아하나? 청소기 같은 거 뭐 가전제품을 전자. LG를 쓸 수 있지. 그럴 수도 있죠. 와, LG? 그 스포츠가 얘기는 뭐가 정말 있지? 차명수 단장님 얘기랑 똑같네요. LG전자랑 뭐가 있나? 그래서 네, 그리고 로비 알스트롬이랑 그리고 제쿠시 선수가 이제 하나 이글스와의 계약이 끝나면서 돌아가게 되는 상황에서 지난주부터 쿠신 선수와 LG와 연결해서 보시는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매체에 의해서 마치 LG가 제쿠싱에게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도가 됐는데 LG 내부에서는 그래요. 도대체 LG 누구랑 그분은 통화를 해서 기사를 썼는지 모르겠다. 그냥 그래서 썼겠죠 뭐. 네. LG에선 제쿠싱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네, 없죠. 관심 없고요. 예. 그리고 자꾸만 쿠싱에 대한 관심이 없는데 자꾸 연결하는 기사가 왜 나오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의아해했고 부상 대체 선수로 들어온 선수인데 LG 누구랑 교체를 하느냐 6주 동안 아프지 않은 선수를 아프다고 해야 하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쿠싱을 만약에 다른 팀에서 영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해서 제가 KBO에 문의를 해봤더니 쿠싱 선수의 비자가 7월 초까지만 되어 있어서 해당 기간까지는 그대로 사용 가능한데 계약이 그 이후까지 이어질 경우에는 연장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굳이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요. 치리노스 선수는 양경혁 감독이 한 번 더 본다고 했습니다. 선수 교체는 이제 감독 의견을 따라야 하는데 아직까지 현장에서 교체 관련 의견은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메이저리그도 부상 선수들이 워낙 많아서 선수들이 지금 FA 시장에 없는데 다른 팀들도 외국인 선수 교체 좀 알아보고 있는 팀들이 많이 있잖아요. 드러내놓고 알아보지는 않지만 팀들을 알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들었는데 지금 선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5월 말이나 6월 초가 돼야지만 선수들이 나올 거라서 버티는 거예요. 지금 다 팀마다. 요 시기는 다 아시겠지만 꼭 우리 지금 있는 외국인과 교체하기 위해서 서치를 하는 게 아니라 저 이영희 기자가 말씀하셨듯이 요 시기 DFA 선수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해외 스카우터 팀들은 요때 굉장히 활발히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공교롭게 그게 맞물리면 교체를 카드를 잡는 거고 요때는
글쎄요. 그 액티브 있는 선수들이 많이 나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수세에 몰린 외국인들은 그걸 또 알죠. 네. 그래서 더 자극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로비 알스트롬에 대해서는 이 차미스 단장의 워딩으로는 처음 듣는 이름이라고 했고요. 리스트에도 없는 선수라고 했습니다. 야구단 단장이 모르는데 어떻게 이 선수가 LG와 연관이 되는지 네. 잘 모르겠다. 그리고 네. 아직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이렇게 보고 받은 적 없다고 내일 또 계약 발표 나는 거 아니죠? 막 이렇게 했는데. 근데 저 정도 말씀하셨으면 네. 예, 진짜 모르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네. 이게 LG가 연기혁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외국인 투수를 바꾼 적이 있잖아요. 그럼 에르난데스를 데리고 온 적도 네, 있고 네, 네. 그리고 토로스도 대체 선수로 사실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에르난데스 선수도 포스트 시즌에서 잘 던져줬죠. 네. 성공을 거둔 케이스예요. 그리고 토로스트는 대체 선수로 와서 재계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패턴도 저는 무시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치리노스 작년에 뭐 우승 멤버이기 때문에 같이 간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일단은 그 전에 대체 선수로 영입을 해서 뭔가 우승을 만든 그런 느낌들이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저는 연기혁 감독 차명석 단장이 무시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치리노스는 저는 계속 나가겠죠. 왜냐하면 선발 로테이션에 외국인 투수가 빠지면 안 되니까. 그런데 진짜로 한두 경기 안 좋잖아요. 저는 바꿀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시기를 아마 조율을 하고 있지 않을까 마음속으로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프런트는 항상 현장에서 어떤 요청이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분위기는 당연히 알잖아요. 그래서 준비를 하는 상황이라서 차미스 단장도 그때 뭐 미국 출장을 가면서 많이 선수들을 봤었고, 그 LG에서 관심이 있는 선수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이게 이제 타이밍이 어떻게 맞아 떨어지는지, 그리고 치리노스가 뭐 다음 등판부터 완전 또 이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좋은 모습을 보인다면 굳이 바꿀 필요가 없을 수도 그렇죠. 있는 거고요. 네, 네. 그래서 LG의 지금 로비 알스트롬은 금시초문, 네. 네, 잭 쿠싱은 관심 없음. 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야, 그럼 네. 매번 등판이 치리노스에게는 시험대네요. 시험 때. 진짜 그러니까 아까 어쩔 수 연기혁 없- 감독이 네. 그렇게 어쩔 수 없어요. 이야기를 시험 때. 했잖아요. 외국인 선수들의 숙명이죠. 네, 초토화된 SSG 선발진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내용입니다. SSG 선발진 정말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제가 제 딸이 SSG 랜더스 광팬이에요. 아, 네네. 네, 그런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지금 타게다 쇼타와 미치 화이트의 단기 대체 외국인 선수인 히라모토 긴지로, 그리고 앤서니 베니지아노의 최민준, 김건우로 선발 로테이션을 가동 중인데, 최민준, 김건우를 제외한 세 선수의 성적이 지금 거의 낙제점입니다. 그렇죠. 네, SSG 토종 선발 평균 자책점은 좋은 수치를 기록하는데, 외국인 선수가 포함된 선발 평균 자책점은 5.57로 최하입니다. SSG 외국인 선발을 제외하면 선발 평균 자책점 3.80입니다. SSG는 어떤 국내 선발이 지금 2명밖에 안 되고, 최민준, 네, 김건우. 실질적인 이닝도 45%에 불과한데요. 지금 뭐 이승용 감독도 그래서 그냥 버틴다. 5월까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버틴다는 내용은 아까 저희 앞서 말씀드린 지금 메이저리그 FA 그 이적 시장이 좀 열리기를 바라는 이게 FA로 나오는 선수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정비철 의원도 지금 이 SSG 좀 되게 심각한 것 저 같거든요. 이제 중계를 뭐 하고 왔고요. 네. 근데 심각한데 불구하고 생각보다 성적은 달라요. 잘하죠. 그래서 나도 봤어. 순위는 또 괜찮아. 4위야. 네. 근데 이제 요 정도 페이스로 계속 유지한다는 가정이면 당연히 프론트도 이제 가을 야구에 대한 생각, 물론 이제 아직 뭐 이르지만 당연히 그 목표를 가겠죠. 그럼 외국인 선수 예를 들어서 뭐 교체 얘기를 한다면 8월 15일까지 해야 가을 야구를 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화이트 선수가 애매하게 지금 있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러니까 긴지로 선수를 딱 놓고 보면 9위는 참 좋은데, 근데 경기를 지켜보는 내내 아마 가슴 졸이면서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네. 일부 팬들은 저희가 김지로 선수를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네. 일부 팬들은 김지로가 선발이다. 그러면 그냥 경기를 그냥 숫자로 보려고 하더라고요. 당연하죠. 저도 네. 사실 제가 봤을 때 김진호 선수가 선발이면 저 경기 안 볼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실망했어요, 사실. 첫 경기 보고 뭐야 저 공 던지는 게.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투수가 뭐 하여튼 뭐 하나의 장점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투수를
평가를 할 때 구속이 빠르든가 아니면 제구가 좋든가 뭐 변화구 구상 능력이 뛰어난다든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 정도는 보여줘야 되는데 이 선수는 스트라이크 자체를 던지지 못하니까 경기를 아예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뭔가가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야 이게 등판할 때마다 오히려 팀한테 민폐를 끼치는 게 아닌가. 저는 사실 그 정도의 생각까지 들었어요. 네.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불펜이 너무 힘들어지는 그럼요, 거예요. 막 당연하죠. 이로운 노경훈 선수가 2이닝씩 던지고, 그러니까 SSG의 불펜이 좋은 건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근데 이 좋은데 계속 가동은 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네. 네. 지금 보면 구원진이 SSG가 작년에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선발들이 이닝을 막 소화를- 정말 던지니까 구원 지금 이닝 수가 1위입니다. 리그 1위예요. 왜냐면 네. 선발 투수 중에 경기당 평균 이닝 5이닝을 넘긴 선수는 화이트랑 김건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중간 투수들이 많이 나가는 거죠. 그렇죠. 수치적으로 보면 네. 평균이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김건우, 최민준은 최민준 선수 던지는 것도 봤고 김건우 선수 던지는 거 봤지만 지금 이제 그 두 선수가 상수예요. 근데 여기서 방법은 네. 딱 없습니다. 뭐 타케다랑 베니지아노가 잘 던져야 돼. 김지루 선수는 사실 저기 드라마틱하게 뭐 제구가 잡히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봐도. 맞아요. 근데 그러면 그래도 경력치가 좋은 타케다 선수가 반등을 해야 될 것 같고 베니지아노 선수가 조금 분발을 해줘야 될 각성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SSG 팬들 입장에서는 좀 답답한데 분명히 지금 스카우팅 팀 당연히 해외에서도 지금 움직이고 있고 이게 딱 뭐 계약이 돼야지 뭐 교체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은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승용 감독이 제일 답답하시겠죠. 그럼요. 네. 근데 이승용 감독이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단 행정도 했던 인물이라 네. 김재현 단장의 고충을 또 알죠. 많이 충분히 이해를 알죠. 하기 때문에 네. 지금 아마 이면에서는 꽤 많은 지금 논의를 하고 있을 겁니다. 이 네. 시간에도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뭐 베니지아, 뭐 긴지로, 그다음에 타무라까지 아마 지금 교체를 고민하는 상황이 아닐까. 네, 교체 고민하죠, 당연히. 네, 근데 왜냐면 왜 그런 개연성이 있냐면 지금 우리가 다음 다룰 저 뉴스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네. 네. 울산 이적 시장, 울산 웨일즈 이적 시장이 5월 20일 개장이 됩니다. 아마 지금 가장 큰 어떤 시즌 중간에 가장 큰 변수가 울산 웨일즈 이적 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울산 웨일즈가 1위였다 2위로 내려왔네요. 네, 왔다 갔다 해요. 네, 지금 그쵸. 롯데하고 지금 네, 1, 2위를 왔다 0.5게임 갔다 하죠. 차로 이제 웨일즈가 지금 2연패 아마 연패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위, 2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창단 팀이 있고 2월 2일 날 창단식을 가졌어요. 그런 팀이 사실 제가 장원진 감독한테 얘기 들었는데 뭐 정말 어수선했을 거 아니에요. 네. 뭐 코치 스태프 구성하고 트라이아웃 하고 선수 구성 그러면서 한 달도 안 돼서 바로 경기가 시작이 됐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상위 1위를 계속 제가 만났을 때는 1위였었으니까. 네. 근데 5월 20일부터 이제 KBO 리그 1군 구단으로 이적이 가능합니다. 국내 선수와 함께 외국인 선수 이적도 가능하고 아시아 쿼터 선수에 대해서 고민이 있는 1군 구단의 경우 그러니까. 충분히 울산 선수들에 대한 관심이 높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적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은 5명이고요. 이적료는 해당 선수 연봉의 상한선입니다. 지금 울산은 국내 선수가 3천만 원이고 그렇죠. 외국인 선수는 뭐 7만 불도 있고 8만 불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동진 단장은 뭐 1군 구단으로부터 영입 제의가 들어온다면 뭐 별다른 이적료 외에 추가 요구 없이 다 풀어준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현장 반응은 좀 달라요. 장원진 감독은 지금 상위 1위를 달리고 있다 보니까 이 선수들이 나가면 제일 그럼요. 네. 특히 투수들은 일본인 투수 3인방 그 중에서 오카다 선수는 지금 허리 쪽이 안 좋아서 뭐 부상 재활 중인데 나가 선수와 고바야시 선수 같은 경우에는 선발 주축 선수들이라서 당장 이제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고바야시 주의 선수, 나가 타이세이 선수는 지금 이 기록을 보면 좀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1선발은 오카다예요. 네, 오카다 선수. 네, 오카다 선수는 저는 뭐 경기를 중계해 본 적도 있고 네네. 상당히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합니다. 예, 볼넷 비율도 그렇게 높지가 않고 그리고 구속도 한 45, 47 이 정도 네. 나오고 제구가 뭐 크게 흔들리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고바야시 선수는 투수를 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원래 이제 야수를 하다가 투수한 지가 한 2년 정도 된 걸 제가 알고 있는데 폼이 정말 이뻐요. 네. 이뻐요. 예, 그리고 제구도 근데 이제 평균 자체점이 4.03이라는 거는 퓨처스에서도
제가 봤을 때 4.03이면 야 이게 1군 무대 갔을 때 과연 통할까? 그치.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드는데 나가 선수가 고바야시 오카다 선수보다는 조금 평가가 평균 자체점은 좋은데 오히려 좀 박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봤을 때 만약에 그 지금 10개 그냥 KBO 리그에서 다른 팀들이 데려갈 수 있다고 한다면 오카다 선수가 저는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생각을 해요. 이 선수는 계속 선발로 뛰었고 기본적으로 경기를 풀어갈 줄 아는 그런 능력 자체가 있어요. 굉장히 좋은 공을 던지는 투수입니다. 네, 이 선수가 이제 부상인데 언제 그러니까 회복이 돼서 언제 복귀하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5월 20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5월 20일날 땅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열려 있는 그렇죠. 상황이니까 프로팀 1군 팀에서 이 선수가 필요하다 하면 접촉이 되겠죠. 그리고 제가 이제 그때 장원진 감독이랑 또 김동진 단장이랑 취재했을 때는 좀 문의가 많이 들어온대요. 문의가 네, 많이 그렇겠죠. 들어오고 저도 있어서 그 얘기는 많이 네. 들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문이 들어오는 것과 결과치가 어떻게 나오는 거랑은 또 다른 부분이니까. 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음. 그 지금 이제 아시아 쿼터 때문에 지금 골머리를 앓는 군단들이 있잖아요. 많죠. 근데 긴지로를 봤습니다. 음. 긴지로를 봤는데 검증이 사실 안 된 상태에서 긴지로를 독립리그 데리고 온 선수- 거잖아요. 네네. 지금 사실 폭망이거든요. 네.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상황에서 아시아 쿼터제를 직접 보지 않고 다시 어떤 선수를 다른 팀이 영입을 한다? 굉장히 저는 어려운 결정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대상을 안 보고? 네. 어. 그래서 저는 이제 울산 웨일즈의 이 일본인 3인방이 굉장히 다른 팀으로 취업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럼요. 지금 검증이 거의 됐거든요. 이 세 선수는. 그래서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지금 뭐 웰스, 왕앤청 키우면 뭐 유토, KT 스키모토 선수 정도죠. 그렇죠. 예, 외에는 다들 그 외의 선수들은 뭐 기대치 약간 그 밑도는 성적이기 때문에 이건 뭐 배제할 수는 없다. 그리고 당연히 구단은 움직입니다. 근거리에 또 외국인 아시아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보고 근데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뭐 전제 10개 구단 다 통화를 한 건 아닌데요. 몇몇 제가 이제 아까도 방송 전에도 제가 전화도 했었고 그랬는데 일단 약간 물음표는 갖고 있어요. 일본인 선수 3인방에 대해서는 오카다 선수 포함해서요. 네. 왜냐하면 퓨처스 리그라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상무 상대의 스탯을 아마 음, 주로 볼 텐데 그렇죠. 그렇잖아요. 지금 상무 선수들의 레벨이 그래도 제일 그리고 높으니까. 또 이제 1군에 있다가 뭐 조정 기간을 갖기 위해서 2군으로 내려오는 선수들. 그러니까 퓨처 그러니까 예를 노시안 선수 상대 그렇죠. 뭐 상대. 나가 선수도 노시안 상대했을 때 기억이 남는다고 했었고 음. 고바야시 선수도 노시안 선수 상대했을 때 되게 기억에 많이 남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보겠죠. 이 1군에서 내려온 선수들을 어떻게 상대했는지를 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성호 위원 말처럼 저도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이렇게 아니 일본 독립리그에서 데려온 선수들도 지금 정말 좋은 모습 못 보이는데 한국에 적응이 돼 있고 그렇죠. 한국 그 KBO 리그 좀 알고 ABS 존을 좀 알고 있고 네 그러면 정말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데리고 있는 아시아 쿼터제로 골머리를 앓는 것보다는 네. 오히려 이렇게 퓨처스에서라도 검증이 된 투수를 갖고 데리고 오는 게 네. 오히려 조금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그렇죠. 저는 그래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 왜냐면 저는 그 타이밍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울산 웨일즈의 탄생 배경과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잘 연결이 된다면 그야말로 뭐 김동진 단장이 말했던 것처럼 이게 웨일즈 철학과 맞물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도 무시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네. 그리고 이제 고효준 선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고효준 선수가 또 지금 평균 자책점이 1.74예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83년생 만 43세의 나이인데 여러분 저는 그래요. 어떤 분은 뭐 그 나이에도 굳이 이렇게 뭐 해야 돼라는 분들도 있지만 고효준 선수는 굉장히 정말 간절합니다. 1군에 복귀해서 송진우 선배의 기록을 깨고 은퇴를 하겠다는 게 그 목표인데 43세 7개월 7일이거든요. 이제 이번에 1군에 복귀한다면 이 기록을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이어서 고효준 선수는 이제 간절한데 현장 반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근데 너무 당연한 건데 그 윈나우 정말 우리는 완전히 윈나. 완전 성적을 내야 되는데 그 톱니바퀴 몇 개가 없어. 네. 그러면 고효준 선수에 대한 생각을 분명히 갖죠. 근데 네. 보통이면 그 너무나 가혹한 얘기지만 저 기회를
그래도 경쟁력이 있는 다른 젊은 선수에게 그렇죠. 또 부여를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좀 가혹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 이영미 기자님이 이야기를 했던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인 3인방이 좋은 성적을 내고 있지만 결국 퓨처스 리그 성적이다. 네. 근데 고효준 선수는 퓨처스에서 지금 사실상 씹어먹는 활약입니다. 그런데 고효준은 1군에서 검증이 끝난 선수예요. 네. 그러니까 이 선수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 냉정한 평가를 피해갈 수 없는 거죠. 오카다와 고바야시와 나가 선수는 데려갔을 때 뭐 퓨처스 성적이라고는 하지만 1군 무대에서 또 어떻게 바뀔지는 드라마틱하게 진짜 바뀔 수도 있어요. 야구는 모르기 때문에. 근데 고효준은 아니다는 거죠. 왜냐? 네. 1군 무대에서 워낙 오래 기간 뛰었고 네. 그리고 또 1군 무대에서 검증이 된 선수이기 때문에 다시 데려가도 그 작년에 보여줬던 그리고 그 전에 보여줬던 그러니까 그 그렇죠. 정도의 성적을 더 드라마틱하게 더 아. 낮게 성적을 내지 못할 것이다라는 기본적인 데려가려는 구단의 심리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선택되기가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북일고 출신의 노강민 선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작년에 드래프트에 지명되지 못해서 올해 맞아요. 울산 입단한 선수인데 정말 잘해요. 3월에 MVP로도 선정이 됐는데 이 고등학교 출신 선수들은 2년 동안 프로팀에 1군에 가지 못해요. 이게 룰로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학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2년 동안은 그 팀에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노강민 선수는 이적 시장이 열려도 안 되고 자, 내년까지 울산에 있어야 돼요. 되고, 그리고 무조건. 김서원 선수 지금 중견수로서 성남 웨파이스에서 그러니까 인하대 졸업하고 성남 웨파이스 활약하다가 4월 15일자로 퓨처스리그에 등록되면서 울산 웨일즈 입단이 확정이 됐는데 이 선수 이제 계약을 최근에 또 다시 맺었어요. 그러니까 계약이 그러니까 2개월 이상은 웨일즈에서 활약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5월 20일 이후에 당장 프로팀에 가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7월부터는 가능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아까 정민철 위원처럼 윈나우를 지금 추구하는 팀에서 중견수가 필요한 팀은 김서원 선수는 모든 관계자들이 이제 관심이 있습니다. 지금 23경기 타율이 3할 4푼 5리이고 홈런 2개 17타점 10도루 도루도 그렇고 OPS가 0.917인데 타격에서도 경쟁력이 있고 수비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중계 때도 보셨죠? 네, 주력도 주력이. 굉장히 좋아요. 이 선수가 팀 내에서 네. 도루도 10개로 가장 많은데 네. 그러니까 결국에 공수주를 모두 갖춘 선수라고 평가를 지금 받고 있는 선수입니다. 네, 그러나 네. 제가 이제 이 취재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제가 일본 독립리그에 고치 파이팅 독스 있죠. 네. 네, 거기에 와타나베 자완 투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서 지금 아시아 쿼터 교체 관련돼 있는, 그러니까 아까 정민철 네네네네. 위원이 네. 언급한 그 외 선수들 팀. 외의 팀들이 이 선수 영입하기 위해서 지금 경쟁이 붙었어요. 네, 와타나베 선수인데요. 그런데 제가 팀 이름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네, 세 팀이 경쟁이 붙었고 굉장히 치열하게 접근이 됐었고 코치 관계자들과 뭐 미팅도 하고 선수도 만나고 그랬는데 이 선수는 일단은 지금은 NPB에 도전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내용이 또 바뀔 수가 있어서 네네. 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경쟁이 붙었던 팀 중에 한 관계자랑 통화를 해봐서 물어봤더니 맞다고 우리 그 선수 영입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 좋은 소식은 못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일단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